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할게요. 오늘의 제목은요. 파트너가 제 뜻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라는 이제 토대로 이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제 내가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제 같이 하겠다는 이제 뭐 시스템을 타는 사업자도 있고 시스템까지 못 다니지만 막 이렇게 알리면서 같이 다니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말을 듣게끔 어떻게 하지?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뉴스 소식을 먼저 들으면서 이제 애터미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소식은요. 와, 지금 한국에서는요. 유심, SKT의 유심 해킹에 막 유심 교체 막 이런 게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 좀 내용 좀 볼게요. 막 저희 가족톡에도 막 유심칩 막 해킹 조심하라고 막 이런 거 저한테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해킹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회원 수가 SK 회원 수가 엄청 많잖아요. 2,300만 명에 달하는 전 고객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사가. 근데 이걸 무상으로 하니까 양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막 거기 지금 보면 대리점들이 보고를 못 받은 거야. 거기까지. 그래서 다들 지금 막 휴무한 사람들이 너무 막 강제 휴무식으로. 왜냐면 막 떼고를 오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 안 그렇다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 포함이 되는데 그건 뭐냐? 하이브리드 전쟁은 뭐냐면 군사적 전쟁이 있습니다. 군사적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던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총 들고 막 빠바바바바 사람 죽이고 요런 거는 전쟁인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무기, 군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요. 사이버 공격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킹, 정보 유출. 요즘에 막 사람들이 정보 유출될까 봐 정보 알리기 싫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다 털렸어요. 지금 SKT 다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쟁에 포함이에요.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군사력만 사용이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 관세 때리고 막 각자 도생하세요 막 이러니까 전쟁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이버 공격. 방금 이런 유심칩 이런 것들은 해킹 이런 거는 사이버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거 있죠. 뉴스도 막 이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막 불안하게 막 심리전, 여론 조작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막 뉴스 안 믿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막 방송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진짜 전 뉴스가 맞는지 현장 막 가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찐 유튜브도 많이 잘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도 하도 사기들이 많아서 또 유튜브만 또 믿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같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있잖아요. 코베가요. 여러분 돈 안전할 것 같으세요? 너무 위험한 시대에 왔다. 그리고 뭐 게릴라전이나 뭐 테러 이런 것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제 압박, 뭐 제재한다든지 뭐 경제 뭐 이런 계속 위기식으로 막 관세 이런 것도 관세까지는 전쟁은 아니지. 어쨌든 그리고 외교적 압박 이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섭게 공포 정치식으로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 불안해요 막 이렇지만 또 이런 면에서 새로운 일들이 또 생기겠죠. 이건 어떻게 돼? 해킹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안을 철저하게 하려고 뭐가 있을까요? 뭐 블록체인 막 이런 거 계속 얘기 듣죠. 그런 게 이제 발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일자리는 뭐가 중요할까요? IT 쪽. 요즘 애들 막 IT 하는 사람들이 최고잖아요. 중국에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중국어 선생님한테. 중국은 어떤 직업이 지금은 인기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도 IT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IT 쪽 뭔가 개발, 창의력 뭐 로봇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뭐 양자학 뭐 이런 기술, 해킹, 무기 만드는 그런 거를 하는 직업들이 앞으로는 최고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교육은 무조건 이제는 뭐 의사, 판사 이게 머리를 쓰는 것도 창의력이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가 이게 수술 있잖아요. 수술도 사실은 의사들도 나이가 들면 이게 손이 떨려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은 어때요? 착, 착, 착. 쉴 수 없죠. 쉴 수도 있겠지만 사람보다 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은 이제 의사도 와, 우리나라에서 뭐 의사하면 최고 취급해주고 판사, 검사 최고로 인정했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그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코인 쪽으로 뭐 일하시는 분들은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국은행도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한국은행이 없어졌어. 그러면 한국의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어때요? 자기 나라 돈이 있는데도 확 그게 엄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로 갖고 있고 막 북한도 어떨까요? 북한 돈이 있지만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중국 돈 이런 걸로 막 금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아직 먼 미래이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 우리가 성장 동력이 약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재가 있을 때는 키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아기를 안 낳는데 너무 걱정인데요. 근데 최근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출생이 11년 만에 늘었다는 기사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 이건 좋은 소식이죠. 2월 출생 11년 만에 늘었다. 합계 출산율 아직 0명대. 아직도 미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기 조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올라왔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요즘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이러면 결혼을 왜 할까요? 왜냐, 여자든 남자든 좀 자유로워지면, 나 혼자 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위기를,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같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든 걸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부부가 같이 시너지가 나죠.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과 함께 하면, 내가 조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하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능력이 있고 개인이 별로, 같이 살면 좀 피곤할 것 같아. 그러면 결혼율이 없어지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더 똘똘 뭉쳐지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이걸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하지? 막 그 한고은이라고 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화장실에 갇혔는데 만약에 자기가 혼자였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16시간이 갇혀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뭐 결혼을 하는 그 같이 힘이 되는 그런 팀워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이 이게 있다 보니까 결혼도 늦으니까 출산율도 좋으니까 애터미는 어떻게 돼요? 애터미도 좋겠죠. 살아있는 수가 되면. 제가 처음에 원래 저는 우리가 코드가 세 개네. 난 자식 셋이나 낳아야지. 뭐 이런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양하게 아주 좋은 현상이 있는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갖고 온 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TV 광고를 했다면 유튜브로 광고하는 세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역량이 커진 시대가 된 거예요. 와, 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이영애 아시죠? 대장금. 그 되게 신비주의인 연예인이 이 홍진경이가 이 연예인이 회원 수가 175만 명인 거예요, 유튜브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회원이 보니까 어때요? 이영애도 자기가 지금 이제 배우, 연극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기에 출연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저도 저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임페리얼은 600만 명이 되는데, 야, 저기 지금 175만 명이라고 저런 대우를 받고 막 뒷광고 해주고 이러는데, 와, 애터미가 진짜 다단계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 엄청난 대단한 진짜 멤버십을 갖고 있지만, 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브랜드화가 되면서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면 당연히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려면 이제 회사 이미지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 사업자들도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지금 되게 브랜드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더 정석으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멤버십이 늘면 회원은 증가된다는 거. 회원을 증가하는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도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애터미도. 저도 그거를 보고, 아, 애터미에 처음에는 제 꿈이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에서 되게 작은 국내 시장만 보다가, 오, 뉴질랜드 회원이 있네? 오, 내가 애터미 회원들로 인해서 내가 노래방에 노래가 실렸네?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터미의 사명감을 갖고 더 애터미의 이 자부심이 생겼던 거죠. 근데 저처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거다. 왜? 지금은 나 혼자니까. 아유, 저 또라이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둘레, 막 뉴질랜드 리더분들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될 거야. 우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 미쳤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잘 될 거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뭔가 찾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년 전에 했던 스폰서님들, 선배님들보다 지금 시작한 우리가 속도는 더 빠르다. 그리고 환경도 좋다. 이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요. 지금은 속도를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미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의 본격적으로 사업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트너가 내 뜻대로 안 하고 막 맘대로 하니까 막 배가 산으로 갈까 안타깝죠? 그래서 좀 잘 알려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섭섭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꼴, 저 꼴, 별꼴을 보는 꼴값이 수당. 제 노래 아시죠? 꼴 보기 싫어도 웃으며 안아줘. 자존심 상해도 어떻게 돼요? 웃으며 안아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가사대로 하셔야 됩니다. 꼴 보기 싫어요, 진짜 저도. 근데 웃으면서 안아주셔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탁 뱉어냈어. 나는 속이 후련해. 그치만 내 조직은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어딘가에 이 비전을 아는 파트너 또 딴 데 간다. 그 사람이 잘 된 걸 보면 어때요? 더 배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노래들이요.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노래들 많아요. 그럼 자, 사업하다 보면요.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계보도를 가입할 때, 야,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죠. 어떡할까요?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었대. 알아들었는데 두 줄로 쭉 뒷배 가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스폰서가 자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스폰서가 나한테 조금 내가 했던 것보다 포인트를 더 받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팍팍 넣어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처럼 하려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그게요,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 짧다 보니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이제 시작한 사람은 달라요. 저는 뿌리가 깊잖아요. 괜찮아, no problem. 근데 여러분들은, 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 수당 넣어주면 괜찮겠지? 뛰겠지? 이론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도 맞아요. 안 그래도 내가 한 것보다 더 넣어주면 되지. 근데 그게요,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잖아요. 이제 저의 기준을 보지 마세요. 이제 여기 지금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지금 수준을 맞춰 드리는 거예요. 현장 뛰다 보면 이걸 겪을 거예요. 스폰서가 이렇게 넣다 보니까 나도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이렇게 몇 명 안 달리는데 다 파란 거야. 왜? 파란 건 뭐예요? 다 30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한 명 달았는데 또 파랗게 됐어. 그럼 뭐야? 또 30만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운이 좋은 거예요. 왜? 스폰서가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항상 뭘 가르치죠? 분산시키지 말고 한 놈만 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복제하다 보니까 회원은 잘 안 내려가는데 파란색이 더 빨라.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도 수당 맞춰주려고 이렇게 펼쳐주면 좋은데, 요 A가 우측을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고 있잖아요. 못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요 파트너가 자기 인맥을 붙이더라 이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막 어때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있죠? 그냥 두 줄만 쭉 내려가라는데도 수당을 받아봐야 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펼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라고 싸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는 두 가지로 봅니다. 내가 칼자루를 잡았으면 정확히 얘기하세요. 망한다는 걸.
이 사람이 없어도 되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아직 나는 칼자루를 못 잡았어. 칼날이야, 피가 나. 이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양쪽을 일단 다 봐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내 길대로 가세요, 여러분. 내가 배운 대로 쭉 성공자가 말하는 대로 쭉 가는데 내 파트너는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후원은 그대로 합니다. 왜? 없잖아요. 다음 타자가. 그럼 그 사람을 바뀌게 하려면요. 요 사람이 소개한 누군가가 제대로 된 파트너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파트너. 그때 바뀌어요. 그때 정신 차려요. 그때 협박 못 해요. 왜? 내가 직접 그 밑에 파트너를 A를 직접 후원을 하잖아요.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면 더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을까요? 리더십이 생기기 때문에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또 직접 후원을 하거든. 그리고 요 파트는 어떻게 돼? 말로만 후원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럴 때 그게 칼자루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올바르게 두 줄을 쭉 가리키면 됩니다. 그럼 요 사람은 막 이렇게 배가 상해서 여기도 펼치고 저기도 펼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분산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람을 붙여야 된다 할 때는요. 저는 제 사람을 일단 안 붙여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붙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저는 누구나 좌우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 키워야 되잖아요. 이제 시작하거나 뭐 판매사나 팀장밖에 안 되면 아직도 줄이 짧잖아요. 그러면 어, 어느 쪽에 내 만약에 우측이 내 말이 잘 들어. 그럼 우측에다 일단 붙이는 거예요. 내 인맥을. 좌측에서는 아직 관망 상태. 포인트만 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왜? 잘못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근데 여유가 있고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붙이면서 내려가도 되는데, 보통 제가 해본 결과 못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한쪽에 잘 내려간 쪽을 계속 잡으면서 관망하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포인트든 뭐든 후원을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인맥에 이 펼쳐지는 게 예를 들어 예쁘게 펼쳐지면 되는데 자 이렇게 쳤다고 칠게요.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파트너가 여기 A도 자기 인맥, B도 자기 인맥, C도 자기 인맥, D도 자기 인맥, E도 자기 인맥 이거야. 그러면 이걸 쭉 다 만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때 있잖아요. 다 만나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안 만나서 문제인 거예요. 만나보면서 B도 만나보고 C도 만나보고 D도 만나보고 E도 만났는데, 좀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 나는 B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요, 괜찮으면요, 저는 제 인맥을 B에다가 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장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가 내 줄이야가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수판선이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인맥씨 여기 다 붙여놨는데, 젠장 이 인간이 여기다 붙여놔가지고, 여기 밑에다 붙여야 되는데, 분산됐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애터미는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누워있는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 인맥이 거기서 있다고 해도요, 열심히 하나요? 내가 집중 관리를 안 하면, 뛰게 것까지 관리를 안 하면요, 결국은 들어가더라. 그만두던지, 아니면 딴 라인 가든지, 아니면 시작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인맥 붙였다고요, 너무 그렇게 힘 빼지 마세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 오히려 저는요 내 인맥이 여기 쫙 붙였는데 여기 말 안 들어갖고 이렇게 펼쳤어 파트너가. 근데 여기 B 밑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 붙인 다음에 여기 이 B도 하고요 D도 하고 일단 하는 거야. 왜? 어중간하거든. 미친 듯이 안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시점에서 계속 하다 보면요. 쭉쭉쭉쭉 내려가는 줄이 여기 반드시 이 A 사이에서 생깁니다. 이 파트너 밑에 사이에. 그럼 나는 거기를 집중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제가 제 산하에 어 뉴질랜드도 보면요. 저기 머나먼 데 달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인맥이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좌측 우측 있잖아요. 제가 내려갈 줄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갔죠. 근데 여기서 정혜진 팀장님이 나왔죠. 근데 여기 센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 쭉 내려갔죠. 근데 저희 팀장님이 여기 3명 소개했어. 소개해갖고 제가 다 여기를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직접 다 했다고. 이 사람을 그냥 오토를 내가 만들어 버렸다고. 양쪽에 그래서 센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정희 팀장님이 여기다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 파트너예요? 정해진 팀장님 파트너예요? 아니요, 제 파트너예요. 전 제가 했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양쪽에 센터는 나왔는데 성향이 있잖아요. 세미나를 타는 센터가 있었고 요 정희 팀장 좌측에서는요, 판매는 잘합니다. 근데 세미나를 안 탔어요. 근데 매출은 잘 올려. 근데 여기 뉴질랜드 팀들은요, 제가 그대로 첫 단추를 그대로 밝혔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착과 그렇게 하면서 이유진 팀장님까지 쭉쭉쭉쭉 나왔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제 인맥을 요 밑에다가도 붙인 거예요. 뉴질랜드에다가도. 근데 정혜진 팀장님의 좌측에도 제 인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제가 버렸을까요? 후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토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근데 오히려 모란 센터에서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많겠죠. 국장이면 잘 되는데 막 직계 스폰서한테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장님 제가 직접 하는데 뭘 신경을 쓰냐. 근데 타치 못하게 했다고. 오히려 저는 그 정진수 팀장님이랑 막 거기 뭐랑 간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후원 못할 거면. 저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냥 그 밑에 빨리 뎁스 찾으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거기 빨리 가가지고요. 빨리 뭐 좀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파트너의 그걸 정확히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정혜 팀장이 만약에 그 센터를 갔어. 후원도 못하는데 거기를 갔어.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파트너한테 칼자루를 못 잡았잖아요. 그럼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 서로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시너지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 그럴 바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그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그럼 누가 하면 돼요? 내가 중립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저도 제 사업하는 거예요. 각자가 해가지고 제가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세요. 빨리 그 밑에 모란 빨리 밑에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잡았다고 모란 그 정희 팀장님 또 그러면서 거기 밑에를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갑질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를 빨리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업 중심으로 봐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꿈을, 애터미에서 이 꿈을 내 파트너나 내 스폰서 때문에 버리지 마세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아, 나 저 스폰서 기분 나빠서 그만둔다. 제가 그 센터장님이 얼마 또 막 불만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최고짜임에 여기 후원을 또 왜 저기는 왜 안 하냐 뭐 하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후원해준 사람도 없다고 제가 그랬죠.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서는 거 아니냐고. 그럼 그만두시든가. 제가 오래되면 여러분 칼자루를 잡을 때는 그런 말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무조건 성김 리더십만 간 게 아니라 카리스마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아, 그럼 때려치세요. 이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만두고 그러면 라인 옮기든가. 네, 그랬더니 세월이 있잖아요. 오토 판매사가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싫은 거예요. 밑에 파트너가.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스폰서님 잘해주세요. 그래도 뭐랬어? 아 본인 사업이지. 내가 막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묵묵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간 리더분들이요. 각자가 잘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애터미는요. 상담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를 계속 그게 막 부딪히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별 진짜 꼴값을 봤는데 내가 있는데 우리 맨날 밑불 지르기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밑불 지르기를 하라고 하는데 자, A 파트너가 있고 B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A가 좌우로 인맥을 막 열심히 붙였어. 열심히 붙이다가 막 국장님이 이렇게 막 속에 양쪽을 잡다가 내 좌측에 A 좌측이 엄청 커진 거야. 그랬더니 격차가 너무 나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근데 국장님이 한쪽 도와주니까 엄청 커지니까 나도 여기를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인맥들을 탈퇴를 해서 어떻게 하더라? 우측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고 하실래요? 냅두실래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그냥 냅둡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도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관리 다 못하잖아요. 어차피 꼭대기이기 때문에. 꼭대기면 옮겼어. 옮겨도 내가 어차피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차라리 옮겨가지고 그 사람이 오토가 빨리 유지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사님 그 다 옮기라고 잘했다고 옮기세요 옮기세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먼저 저한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제가 그거 먼저 말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분도 도덕성으로는 사실은 한 줄 터졌으니까 본인도 이렇게 한 줄 하니까 쉬운 건데 그건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후원을 못하니까 여기 소실 쪽에 오면 내가 직접 후원해줄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일반 수동적인 후원이잖아요. 사람으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만뒀어. 그럼 수동이기 때문에 스톱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좋은 건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만 오토되는 게 저는 더 사업자가 많은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중간히 있는 것보다 사업자 키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셨다고 옮기기 잘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실 밑불에서 근데 저도 그분이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조절 다 해요. 맨날 그 소리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찌소리를 안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옮길 때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시스템을 타고 이러면요, 한 줄이 터지면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옮기면 다시 결국은 한 줄은 내가 해야 되고, 결국 커지면 스폰서가 다 밑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파트너는 또 여기에 그 A 파트너의 좌측에 있던 분들이 옮겼을까요? 안 갔다고. 안 간 사람은 냅두고, 그 사람은 맞춰먹는 소비자라도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왜? 나는 일단 사람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요. 이게 연세가 있거나 이러면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서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뜨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안 찾아가다 보니까 섭섭해서 자꾸 단체 톡방을 나가시는 거죠. 세 번째, 단체 톡방에 내가 섭섭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나가. 근데 저는 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딱 나간 사람들은 절대 초대 안 해요. 왜? 또 나갈 거거든. 근데 저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칼자루를 잡으면요. 굳이 단톡에 초대를 안 해도요. 애터미 안에서 소통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보도나 그리고 매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않아요. 애터미에서 물건 쓰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저는 초대를 안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파트너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요. 우리 권사님 열심히 하시거든요. 사실 75세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30만 원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신 분이 정말 오토 판매사 8번에 팀장에 오토 세미까지 되셨어요.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 연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섭섭한 거 저는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좌우에 관리했던 그 밑에 소실적에 있는 그 원주팀의 권사님도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에 있는 후원도 도와달라는 거 제가 지금 직접 그 꽃집 권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직접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주의 권사님이 고마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장화영 권사님 초대해줘야지. 그래서 다시 초대해놨더라고. 근데 권사님 장화영한테도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여러분 이런 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색일 수도 있고. 그럼 누가 얘기해줘야 돼요? 내가 직접 밑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는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좌우 후원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근데 우리 권사님이 삐졌거든요. 삐졌는데도 애터미 일은 계속 하셨어요. 근데 삐졌는데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무슨 전화가 왔냐? 불러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보석이 들어왔어. 한쪽은 끝났어요. 한쪽은 포인트가 거의 저랑 비슷하게 뜹니다. 그리고 소실적도 다 옮겼어요.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분의 진짜 성실함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세미나를 안 나오는 거? 근데 꽃집을 하고 부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까지도 그렇게 직접 가고 그렇게 된 건데
꽃집을 하다 보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애터미 사업 하고 싶다. 젊은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려니까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쌩까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죠.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제가요 사실 좀 이랬는데요. 세미나도 할 거고요. 뭐 할 거고요. 요렇게 할 거고요. 국장님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밑에가 엄청나게 칼자루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의 소실적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소실적은 저는 지금도 도와주고 있었는데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굳이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밑에 파트너사님이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데 우리 그 원주 강원도 사장님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도와주는 거 알아요? 이래서 이제는 알걸요? 그랬죠. 그 권사님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라고. 네, 그래야지. 얘기했는데 권사님이 얘기 좀 했을 때 알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그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항상 제 사업으로 보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부딪히면서 얘기를 안 하면서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생색을 내지 않고 갑질을 하지 않고 꾸준히 묵묵하게 했기 때문에 내 지금 위에 모든 산하가 내가 연락을 잘 안 받아도 묵묵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고 기다리고 내 파트너분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저는 꾸준히 해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75세여도 알아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세미나 탄대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양쪽에 사업자가 나왔어도 세미나를 못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해는 해요. 뭐, 꽃집도 있고, 이렇게 남편 사장님이 아프셔가지고, 다 받아들였다고. 왜냐면 제가 그거를 오셔야 돼요! 막 이래야 돼요! 이러면 그분이 돈을 막 많이 벌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 수긍을 했던 거예요. 그래, 돈이 됐으면 오지 말라 해도 왔을 텐데.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묵묵히 해냈던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굴러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온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오토 되는 거예요. 이제 오토 판매사가 안착으로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이제는 다 잘 굴러가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즐기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개 쭉 가야 됩니다. 지금 몇 명 아닌 것 같다가 막 이래야 돼요.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말 안 들어요. 괜히 가르치다가 떠납니다. 제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면 망해요. 죽어요. 막 이렇게 했었으면 지금의 제 산하에 사업자분들이 머물렀을까요? 벌써 그만두고 딴 데 갔겠죠. 근데 제가 자신감 있는 거,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저와 함께 했던 첫 사업자분들까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다른 라인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우, 감사하거든. 생각해보면. 내가 없으니까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아이고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직접 연락 올 때는요. 다 직접 맞게끔 해요. 나 원주에 있는 그 권사님도 주문해 주는 거, 전화기 떼달라는 거, 그 엄청 주문량 있잖아요. 저도 바빠 죽겠는데 안 할까요? 연세가 쫙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도 제가 다 그거를 해드리고 계세요. 있어요. 그걸 우리 권사님이 알까?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한 7년 만에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7년 만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도 후원하는 거 모르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7년 만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나온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조직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그리고 직급을 저는요. 제가 이제 직급을 위해서 가는 거는 이제 없어요. 제 파트너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건 있어도. 근데 하다 보면 가까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파트너들이 모르다 보니까 나 때문에 돈 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직급 유지가 본인 때문에 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맨 밑에 있는 분들은 저와 직급이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다 보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여러분, 이건 매너예요, 매너.
아니,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한 번은 기회를 드렸는데 그분이 되게 웃으면서 만 원짜리예요, 국장님 막 이러면서 저를 또 속이 쓰리도록 만들었는데 아 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좋아요. 왜? 이걸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꽃길만 갈 거 아니에요. 나라고 하면 잘 헷갈리니까 나가 이제 파트너예요. 저는 이제 파트너들을 빨리 오토 세미를 만드는 게 1차 목적이에요. 세미가 있으니까 쉽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후원도 금방해줄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사업자가 양쪽에 있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양쪽에 있으면 이분 빨리 오토쌤이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후원도 직접 한단 말이에요. 직접 다녀주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여기가 이분은 이제 한쪽만 해요. 이제 좌우, 왜냐면 사람이 능력치가 있는데 두 줄을 할 수 있는, 이제 가입이 사업자가 나오다 보면 어둠이 기울어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 윗사람들도 좌우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벌어지면 한쪽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날이 저도 있겠죠.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아직까지는 저는 좌우가 비슷하지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150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매일 이거는 보름 기준이고 저는 매일 150만이 맞는 날이 없겠죠. 일일 하루에. 근데 저도 딱 올 100%로 안 맞아요. 후원을 하면서 수동으로 좀 맞추면서 이게 된다고. 그러면 저도 요러면서 이제 그 밥그릇 또 채워주면서 어차피 우리가 240만, 국장까지 가려면 240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그 밥그릇을 넣을 때도 있어요. 왜? 좌우에 30, 30이 돼 있을 경우는. 자, 그러면 150, 150이 보름에 딱 떴을 때, 응? 예를 들어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여기가 제가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제가 20만 을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측은 130이 떠도 돼요, 안 돼요? 내가 넣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도와준다 그랬으면 요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다음날 딱 봤는데 여기가 부족한 거, 양쪽 다 부족해서 지급 유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좌측이 한 14만이 부족했고 우측이 7만 포인트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좌측 14만 부족한데? 그 셀템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국장이 우측에 7만 포인트가 부족하던데요? 저는 다 맞춰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또. 그래서 무슨 소리죠?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캡처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 국장님이 잡아주시니까 한쪽은 무조건 150만 원 뜰 거야 라는 생각. 여러분, 그게 보상 플랫 무슨 사업으로 본 거예요? 스폰서 사업으로 본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쳐, 진짜. 그랬더니, 밥그릇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밥그릇은 자기를 도와주는 줄 알았대. 아, 내가 미쳐.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님 저도 제 직급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해 빨리 그거 맞춰요 힘들어 안 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직급 굳이 유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는 거죠 아유 이게 진짜 미치겠네 속이 뒤집어져서 내가 이걸 해 마라 근데 7만 포인트여가지고 제가 사장님 이번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고 그때 그때는 좀 저는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삐졌어. 못 알아들었으면서 내가 그렇게 문자를 했대. 그래서 그 문자 내용을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은 넣어준 사람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파트너가 넣었어. 그럼 파트너 쪽으로 맞춰야지. 그건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 거잖아요. 한쪽에 무조건 150 뜬다? 그럼 굳이 거기다가 왜 넣어요, 밥그릇에? 세세미와 그 세일즈의 장점이 뭐예요? 소실적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세미나를 타도 모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국장님 저는 잘 몰랐죠. 오늘 만우절이에요. 그래서 만우절이란 말에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한 번에 내가 아는데 요번에 넘어가는데 다음에 그렇게 하면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나 못해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우 그럼요 그럼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됐습니다 그나마 진짜 다행히 7만 포인트여서 됐지 만약 30만이었어 막 저도 못해줘요 그쵸 그러면 서로 괜히
저는 도와주겠다고 뺨 맞는 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애터미가 이게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되게 예민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하다 보니까 요 정도 되면 좀 될 것 같아. 그게 감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스폰서가 말했을 때는 파트너들은요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뱉었을 때는요 가랭이가 좀 찢어지더라도요 그 신뢰가 쌓이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을 빨리 키워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나왔잖아요. 7만 포인트여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못해갖고 30만 부족했어 봐요. 이러지도 저러지듯이 가랭이 씨 난리 찢어질 뻔했지. 7만 포인트여서 그나마 제가 세세미를 만들어 드렸어요. 유지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다음은 할까요, 안 할까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이제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누구 손해? 본인 손해잖아요. 지금은 제 눈치를 엄청 봐요. 말 실수할까 봐. 국장님 시간 되나요? 이러고. 그럼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돼요. 집중하니까. 그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 제 말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는요. 언제 알아듣는 줄 아세요? 사장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가랭이 찢어질 때 사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찢어지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이 애터미 사업하면요. 이 꼴, 저 꼴, 별꼴, 꼴깔 봤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냐?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우리가 세미나까지 안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를 자꾸 늘려야지만 그게 이제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세미나에 처음 신규들한테는 좀 프로모션을 걸죠. 뭐 제품을 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신규는 뭐 선크림 하나 드려요, 뭐 드려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프로모션은 그건 자유롭습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 내가 프로모션을 하는데 신규는요, 석세스 세미나가 지루하겠죠. 끝까지 듣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못 듣는 사람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요럴 때 예를 들어 아, 이거를 뭐 사정이 생겨서 왔는데 밥만 먹고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왔다 갔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안 들었으니까 오늘 못 줘요. 이렇게 하실래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아니 여기가 오늘 프로모션은 이 세미나를 들으러 오는 거지 그냥 가시면 못 줘요 이러면요 이게 또 감정이에요. 온 거는 어쨌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프로모션 했을까요? 아니 여기 오시면 여사님 선물 준대 가보자 가보자 이러고 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들었다고 오늘 해물 못 드려요? 이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애터미 안 합니다. 기분 나빠서 물건도 안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면 조금 섭섭은 하겠지만 아이고 먼 길 와셔서 진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안타깝네요. 다음에는 꼭 같이 봬요. 이러면 그러고 선물을 드린다면 그분이 갈 때 어떻게 할까요? 미안한 마음이 한구석에 있어요. 사람인지라. 사람은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도 나를 위해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 그거를 프로모션도요.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요, 잘 돼요. 근데 그거를 갑질하지 마셔. 원칙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딱 안 돼요. 원칙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이 사업이거든요. 좀 유도리가 있어야 돼요, 좀. 그래서 웃으면서 헬렐레가 되면서 그러셨구나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 나와야지만 그 신규는 물건만 받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신뢰할까요? 그 데려온 나의 파트너가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끈끈해져요? 신규가 아니고요. 내 파트너와 나와 끈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다 보면 초보자분들이, 이제 제가 막 후원도 많이 해줄 때도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이 사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안 하는데 어떡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 그 밑에다가 너무 강요할 필요 없어요. 난 사장님이 오토 세미 오토 판매사만 되면 된다. 왜?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움직여주고 회원도 늘려주고 좀 매출도 올려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같이 개척도 하고 같이 깨지기도 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매출도 올려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나와 끈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 내가 이만큼 후원하니까 밑에도 후원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밑에를 후원함으로써 위에가 오토가 되잖아요. 쉽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더 고맙고 신뢰가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끈끈해지면서 사업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부드럽게 애터미는 섬김과 이 카리스마를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초보자들한테는요, 진짜 배려를 다 해주셔야 돼요. 부담 없게. 왜 아무도 여러분 지금 돈 안 들어요. 그리고 고용비 안 주시잖아요, 지금. 월세 안 나가시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애터미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막 내가 막 선크림 하나 줬다고, 막 해모임 줬다고 갑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프로모션, 해모임의 프로모션 세죠. 그치만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그 내가 데려온 파트너 있잖아요. 그 파트너가 나한테 미안해서 못 데려와요, 그때는. 아, 스폰서님 또 이렇게 돈 드는데, 아, 돈 많이 드는데, 이거, 아,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제대로 할 사람만 데려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no problem,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됐더니, 어? 왔는데, 중간에 갔어요. 근데 제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알아서 어떻게 한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갔는데 막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주문도 하고요. 막 가입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헉, 국장님 또 데려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제가 만들어줬잖아요. 부담 안 줬잖아요. 처음에는 그분이 제가 프로모션을 거니까 아 너무 이거를 끝까지 듣고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한 명 데려왔는데 열심히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못 데려오더라고요. 그죠? 사장님이 문제가 있다. 내가 뭐 바란 거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혹시 미안하니까 그분들한테 뭐 끝까지 들어야 된다. 언니 뭐 살 거 없어. 강요하지 말라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사장님 뭐뭐 하면 돼요? 아 이렇게 프로모션 있으니까 가자 언니. 놀러 가자. 소풍간다 생각하. 딱 거기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서 굴러가니까요. 오히려 두 분은 가입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사업설명 짧게 해줬거든요. 가입이 없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세미나까지 딱 보더니 그 파트너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왜 진작에 가입 안 시키냐고. 오히려 혼났대잖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원장님, 왜 혼자 이렇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랬더니 아 세미나를 더 안 쳐야 된다고. 그래요. 원장님, 저는 원장님 그것만 본 거예요. 원장님 잘하는 거 뭐예요? 거기에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데려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전 그거 보고 했던 거예요. 제가 딱 그랬더니 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들을 때까지 스폰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누워있는 사람을 뛰게끔까지 만들려면요.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관리가 이렇게 갑질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지시하라가 아니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부담 없이 편하게 그 사람이 스스로 하게끔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마사지를 계속 갔었던 거예요. 마사지를 계속 가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서 사업을 계속 사업 설명을 하면서 알아듣게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듣게 했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세미나도 데려왔는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못하고 자기는 마사지 하는데 비용 다 받고 막 하는데 실제 자기는 매출도 잘 못 올리고 애터미 가입도 잘 못 시키니까 어떻게 부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괜히 파트너들이 될 미래의 잠재적인 그 소비자와 사업자들을 쪼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봐? 내 눈치 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나한테 나를 믿고 제가 알아서 컨트롤 할 건데 그 미안함 때문에. 그때 그게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편하게 데려오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 세미나 더 데려가요. 자기도 세미나 가면서 더 힘이 생겼다 그때. 아 원장님 이제 알아들으셨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아 그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자신감을 주려고 하려면요, 부담을 주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후원했다고 그걸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잘할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 부담을 없애줬더니 어떻게 돼요? 더 잘 돼요, 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업은요, 제가 딱
그 문화를 자꾸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애터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 제발 좀 집에 좀 가세요. 아,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지치가 좀 그만 좀 얘기하고 가세요. 요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 성gin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희생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희생이 나중에는 더 크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내 좌우가 즐겁게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좌우가 튼튼하게 아주 매출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사람들이 신기해요. 무슨 맞춘 거 마냥 그러냐고. 안 맞춰요, 딱딱, 저는. 그냥 사람이 늘고, 이런 밸런스는 느낌은 있죠, 저도. 매일, 에브리데이, 150만 맞겠다! 그런 목표는 갖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즐겁게 그 문화를, 즐거운 문화를 만드시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애터미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요. 본인 하고 있는 일보다 애터미가 부업이었지만 전업으로 하고 싶어서 더 난리가 납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진짜 현장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5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꼴값이 수당이다. 그러니까 가입하다가 다시 정리하자면 계보도 있죠? 하다 보면 우리 2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했더니 줄이 짧다 보니까 30, 30이 딱딱 맞다 보니까 요 사람도 펼쳐주고 저 사람도 펼쳐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2줄만 내려야 돼. 근데 언니 이게 이렇게 2줄이 맞아야지 수당 받지. 아유 사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거꾸로 파트너가 막 나를 가르쳐. 근데 그거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좌우를 다 너 있는 사람 나한테 붙여줘. 내가 다 만나줄 테니까 해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만나요. 다 만난 다음에 나랑 맞는 사람 있죠. 나 이 사람 잡고 가야 되겠다. 그 사람 밑에다 사람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게 생장점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했는데 그 사람의 좌측도 내 사람이 적극적이고 우측도 적극적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코드가 되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돈이 오토가 된다? 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된다? 처음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자기 산하가 안 커져. 자기가 케어했던 사람들이 안 커지잖아요? 그때 정신 차려요. 아, 와, 국자에, 스포너님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러면서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이걸 내려놓고 겸손해지면 잘 돼요. 그때까지는요,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옳은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밑에서 찾아서 나가시고요. 2번째는 아, 내가 쭉 하다 보니 그 사람의 좌우로 해서 그 사람이 좌우로 붙여 나갔는데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 사람이 막 소식적으로 막 붙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냅두는 게 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래도 돈이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토가 되는 게 사업자가 있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어차피 격차 벌어지면 관리 못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내 파트너 관리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잘했다라고 합니다. 상황 달라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옮기려고 해도 안 옮겨지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권사님들 안 건드렸어요. 저는 오히려 그분도 옮기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싫다 그랬다 그래서 그분은 냅둘래요 뭐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알았어요 그랬죠. 그분은 맞춰먹는 소비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번째는 본인이 막 본인한테 섭섭하다고 나는 계속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나 만나러 안 와서 그래서 나를 후원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단톡이나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애터미로 계속 꾸준히 그 사람 밑으로 잡고 내려가면요. 굳이 단톡에 초대 안 하셔도 돼요. 왜? 애터미의 사이트에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내가 밑에서 후원하면 내 파트너들이 그 스폰서를 초대해가지고 아유 우리 스폰서님 성공해야 된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다시 받아줘요. 저는 뭐 싸우지 않으니까 그냥 묵묵하게 하죠. 그러더니 이제 전화가 왔을 때는 저도 웃으면서 받아준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스폰서가 직급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폰서가 파트너를 위해서 도와줄 때 밥그릇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그릇으로 채워주는 거는 그 스폰서가 도와주는 쪽에 그거를 합산을 시켜주셔야지 그거는 나를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 매너예요 매너. 아시겠죠? 한쪽 무조건 뜨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 그 보성풀을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세미나를 타도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게 경험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성격이 좋아가지고 국장님 저는 처음이니까 몰랐죠. 아, 이런 뻔스가 났더라고요. 잘 몰랐다 그러면 알려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꽝해져가지고 삐진 사람보단 나아요. 그러면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나도 계속 삐져 있어. 그럼 나 도와주고 뺨 맞으면 기분 저도 나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푼수가 낫다. 자, 그리고 프로모션. 다섯 번째, 프로모션을 이제 뭐 세미나나 이렇게 했을 때 뭐 제품 프로모션에도 무슨 프로모션을 할 때 상황이 생겨서 신규 파트너가 왔는데 중간에 가야 돼. 그럴 때는 하기로 했던 그 프로모션은 해주셔라. 근데 다음에는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죠. 아, 사장님, 그래도 이왕 그러니까 사정이 생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지루해서 가는 사람은 그걸 말을 정확히 안 해준 거거든요. 언제까지 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놀러 가자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 또는 시간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사장님 그래도 승급식까지는 좀 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승급식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공감 형성이 된다. 나도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꿈. 그리고 뭐 성공자들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뭐 가수도 있고, 뭐 간호사, 의사, 뭐 별 사람들의 스피치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들었을 때 직급 그 스피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의 같은 직업이면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프로모션 할 때는요. 그게 제가 막 다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알죠. 그럼 제 말 잘 듣겠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승급 시까지는 꼭 보게끔 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는 보고 가더라. 그러니까 얘기해 준 것과 안 해준 건 달라요. 그냥 언니 놀러 가자. 아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선물 준대. 그러면 와,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언제 끝나? 하다가 아유 나 못 듣겠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급 프로모션, 뭐 승승식 아니면 강의 어디까지 이렇게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